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HM 파마 대표이사 지요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그 유튜브로 이렇게 보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조금 이제 유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애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애드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HM 파마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해서 지금 신약 개발 쪽을 오랫동안 해왔고 많이 해왔고 몇 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제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기술, 신약을 디스커버리. 신약은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약에 약효가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내고 그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약의 승인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마스라는 기술은 이 약의 디스커버리에서 아주 핵심 기술, 그 디스커버리 엔진이라고 불리는 기술이고요. 이 디스커버리 엔진으로는 이제 전 세계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겐트 대학교에서 떨어져 나온 프로다이제스타라는 회사가 가진 샤임이라는 시스템이랑 네덜란드 TNO가 가지고 있는 팀 시스템과 저희 회사의 피마스라는 시스템, 이렇게 3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가진 특장점은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거를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은 저희 회사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천 기술을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많이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하던 시절에 정말 세상 물정 모를 때 아메이와 함께 계약을 하면서 20년 독점을 저희가 아메이에게 드려가지고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제품은 현재 마일랩 아메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기까지 아메이랑 연구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사실 아메이보다 더 먼저 연구를 했던 거는 저희가 CJ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바이오 유산균 133, 아토피 유산균 이런 거 133이라는 유산균의 논문을 저희 그룹에서 저희 대학에서 많이 냈었고, 이제 미국의 FDA 승인 과정도 함께 했었고, 아모레퍼시픽의 녹차 유산균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저희가 연구의 한 7-80%를 했고 저희가 생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종근당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도 저희가 정부 과제를 통해서 같이 개발을 했었고, 일동도 컨설팅을 했었고, 아메이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던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아메이랑 같이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 이 사이언스라는 거에 대한 밸류를 엄청나게 깊이 둡니다. 사실은 아메이는 제가 무척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회사들을 컨설팅을 하고 다른 회사들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저희 이제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지식만 뽑아가기가 일쑤고, 그것들을 1-2년 내에 모양만 만들어가지고 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목적밖에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데 아메이는 저희가 컨설팅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거의 기부 형식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주더라고요. 롱텀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출시까지 하는데, 제가 어느 회사랑 해도 출시까지 5년이 걸렸던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마무시한 양의 돈을 부으면서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할 때 이 정도로 사이언스에다가 가치를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진짜로 글로벌 기업은 다르다라는 거를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저희가 아메이랑 이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소개할게요. 저하고 이제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둘이서 이제 같이 창업한 회사이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연방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세요. 그러니까 독일은 홀자펠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한국에 와서 홀자펠 교수님은 다른 데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홀자펠 교수님은 그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석학이시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이제 뭐 필럼부터 해서 클라스, 패밀리 이렇게 쭉 이렇게 지너스 막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그 속이라는 엄청나게 큰 계열에서 자기 이름을 부여받은 과학자는 전 세계에 자기 이름으로 속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는 많지 않으세요. 그 중에서도 살아계신 분이 한국에 계시다는 거는 거의 기적과 가까운 거고, 아마 아시겠지만 홀자펠 교수님은 이제 그 저랑 한동대학교에 같이 있었고, 한동대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자펠 교수님은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사 집안이시고 아프리카 선교사 집안이시고 아드님들도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스스로는 한국의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분이 사실은 한국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미생물학과가 식품 영양학과 아래에 짜투라기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진짜 미생물의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은 독일이랑 프랑스는 독일의 미생물학과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그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1800년대부터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미생물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던 국가거든요. 루이스 파스테르와 뭐 로버트 코크, 아시죠? 그 동시대를 살았던 과학자인데 로버트 코크는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루이스 파스테르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파스테르, 미생물의 이제 시작 기원을 찾았던 사람인 거고, 파스테르의 제자가 엘리 메치니코프,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래서 면역학의 태초이자,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이제 프랑스와 로버트 코크의 제자가 요 교수님이 계신 막스 루브너가 로버트 코크의 제자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막스 시리즈, 막스 플랑크, 막스 루브너 해가지고 독일의 연방 연구소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연구소들인데, 그 중에 하나 막스 루브너 연구소 소장을 17년간 역임을 하신 분이 이제 홀자펠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와 박사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테크니온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한동대학교에서 홀자펠 교수님과 같이 이제 교수를 하다가,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그 듀퐁, 미국의 듀퐁, 다니스코랑 듀퐁이라는 회사가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365를 만드는 미국의 어마무시하게 큰 케미컬 회사죠. 듀퐁.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도 받고, 이제 2013년에 글로벌 박사 의학학 펠로우도 하고 하다가 회사를 2017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파마스리컬 회사다 보니까 여러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랑도 연구를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뭐 셀트리온이나 종근당,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여러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은 75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은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히스토리인데 다른 데서 얘기 안 했던 거를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그 홀자펠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 연구실은 그 식품 미생물 연구를 했어요. 식품 영양학 아래 미생물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 과제를 했던 게 살라미를,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살라미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는데, 살라미를 만드는데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살라미를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살라미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저희가 살라미 발효를 시키다가 이 살라미 안에 있는 미생물이 도대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져 가지고 그 미생물을 저희가 쥐한테 먹여봤어요. 쥐한테 먹여봤더니 쥐한테 먹이고 나서 제가 엄청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게 CO17BL6라고 검은색 쥐인데, 실험용 쥐인데 엄청 싸나워요. 그래서 인턴생은 가면은 100% 물리고 오는 게 이제 그 쥐인데, 저희가 이 살라미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이 쥐한테 먹였더니 제가 가서 먹이는데 아무리 봐도 쥐가 이상한 거예요. 쥐가 살라미의 부속물을 먹이다 보니까 쥐들이 오동통하게 살이 많이 찌는데, 이 유산균 들어간 쥐는 살이 안 쪄. 그리고 살이 안 찌는 데다가 물지를 않아요. 되게 쥐가 온순해지는 거예요. 쥐가 되게 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자펠 교수님한테 가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
뭔가 신기하다. 이게 이 균만 넣었을 뿐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때 논문을 찾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홀자펠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을 하나 주셨어요. 요란다 산즈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쓴 논문인데 그 당시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와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게 되면은 아마 살도 빠질 것 같고 정신질환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논문들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그때부터 이게 미생물이라는 게 꼭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장 안에 훨씬 더 큰 그룹이 있고 이 하나의 사회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미생물의 사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지오셉은 하나의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보면 돼요. 강남구 안에 모르겠어요. 10만 명이 있나? 미생물이 10만. 근데 저희 장 안에 3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좋은 동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의사들도 있고 뭐 약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뭐 가게도 있고 회사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각자 하는 역할이 여러 개로 나뉘어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사회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아요. 미생물들끼리 서로 죽이고 엄청나게 죽여요. 미생물들끼리. 그리고 서로 먹이를 나눠 먹고 서로 크로스 피딩이라고 해서 영양소를 주면서 하나의 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회 안에서 특이하게 되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죠. 이 사회 안에서 요런 직군은 사라지면 안 돼. 요런 직군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라고 몇 개의 직군, 1000개의 직업이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개의 되게 중요한 직군을 그런 직군을 뭐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플 때 큰일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미생물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마일랩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셨고 아시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몇 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아주 유용한 미생물들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이 강남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지역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항생제를 주는 거를 전혀 문제시 삼지 않았고 심지어는 항생제를 엄청나게 세게 줬어요. 이제 병이 똑똑 떨어지라고 해서 항생제를 엄청나게 세게 주던 거여서 요즘에는 아마 소아과 가시면은 저희 애도 소아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하나 주는 거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부모의 동의를 받고 줘야 돼요. 그리고 항생제를 줄 때는 언제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처방을 해서 줘야 되는 거고 그럴 정도로 미생물은 단순히 죽여야 되는 존재에서 이제는 저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게 요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요 파란색이 일반 분유 판매량이고요. 회색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분유 판매량인데요. 이제는 부모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분유를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이는 시대가 된 거죠. 미생물은 더 이상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인식에다가 엄청난 획을 그은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보통 의사들이 많이 내는 논문인데요. 의사들이 이 논문 하나 내면은 평생 할 일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오타 안티비오틱스 앤 오베시티 장내 미생물과 항생제 섭취 그리고 비만이라는 논문이었어요. 뭐냐면은 의사들이 아이들의 처방전 기록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2세 이전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술이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에 아주 이제 인펙션이 세게 왔다든지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의 의료 기록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5세가 지나면은 비만이 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2세 이전에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훼손된 아이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 나온 논문들이 비만뿐만 아니라 천식 발병률도 훨씬 더 높다, 아토피 발병률도 훨씬 높다 이런 논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요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뭐를 해봤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험쥐한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여기 이제 실험쥐한테 로우도즈 페니실린 항생제를 아주 미량으로 주고 봤더니 항생제를 안 먹은지는 그대로인데 항생제를 먹은지는 유의적으로 비만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게 꼭 항생제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돼서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항생제 케미컬 때문에 그냥 비만이 된 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뭐를 했냐면은 그 다음에는 요 쥐한테는 항생제를 준 게 아니라 이 쥐의 분변만 줬어요. 그러니까 똥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해준 거죠. 마이크로바이옴만 이식을 했는데도 유의적으로 비만이 되는 걸 보면서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 항생제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되면 비만이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 정리가 되면서 그 이후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이 우울증, 불안증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요즘에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COPD 환자분들의 봤더니 저희가 아산병원 이세원 교수님이랑 이번에 정부에서 57억짜리 과제를 받아가지고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 치료제예요. 왜냐하면 봤더니 이세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엑스레이를 딱 보면은 담배를 어느 정도 폈는지 자기가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폐가 사실은 담배 핀 기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망가진 사람도 있고 폐가 상당히 건강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분변을 빼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폐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이 되게 높은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해봤더니 쥐도 폐쇄성 폐질환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물질을 억제하는 그 물질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 치료제를 미생물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요 기술에 들어가는 게 피마스라는 기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마이랩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성 폐질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 연도에 미국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받고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2001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우울증 치료제예요. 예, 그것도 동일한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즘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프로작이라고 하는 되게 희대의 치료제죠. 우울증 치료제. 그 아실지 모르겠어요. SSRI라고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 우울증 치료제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불안증과 우울증 치료제가 동일한 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이 더 이상 약발이 안 들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예요. 30% 이상의 사람들에게 약발이 안 들어서 우울증 모르겠어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울증 치료하러 가면은 의사가 먼저 도즈를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발이 엄청나게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즈가 엄청나게 높아져도 약발이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면역 상태가 달라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따라서 혈중의 IL-17이 높은 사람들은 약효가 듣지 않는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나오면서 저희가 개발하는 치료제가 뭐냐면 이 SSRI라는 약이랑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약효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제고 여기에 들어가는 미생물도 사실 저희 마이랩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저희가 이 마이랩이라는 기술 안에다가 저희 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기술들이 총집약이 돼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장관 질환은 말할 것도 없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뭐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C 디피실리 감염증,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불치병이에요. 치료제가 없는 병이고 요것도 뭐가 문제냐?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장 안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C 디피실리라는 미생물이 정착을 하게 되고 요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을 자르는데 이제 그래도 결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질병이 C 디피실리 감염증이고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치료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이번 연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받아서 세레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제, 첫 치료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 안타깝게도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동결 건조해서 캡슐 안에다 담아온 거를 그대로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의 이제 후속 버전이 마이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복잡해요. 이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있는데 얘네들이 비타민 만들지 단세지방산 만들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근데 문제는 이 30조 개의 미생물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는지를 아직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현재 과학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과학의 수준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최근 100년 이내에 개발된 의약품 중에서 최고의 의약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말하는 게 마취제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의료 기록을 보시면은 한 100년 전에 매사추세츠 국립 MG 하버드 의대죠. 하버드 의대 수술 장면을 누가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 그 마취제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다리를 절단을 하는데 사람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이제 끈으로 묶고 이제 톱으로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랍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드린 게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전자를 읽고 났더니 유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을 시작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유전자가 사람들마다 0.1%밖에 차이가 안 나면은 만병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냐? 그럼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암에 걸리고 한 명은 정상이면은 그러면 암에 걸린다는 게 유전자에 기인한 게 아닌데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암은 왜 걸리는 거냐? 만병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냐를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마이크로바이옴까지 들어온 게 현 실정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한 2,000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아직 100개도 저희가 키워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있는 건 알아요. 걔네들이 거기 살고 있고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건 알지만 키우질 못해요. 그 미생물을. 그게 현재 전 세계에서 저희가 뭐 하버드대랑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어디랑 하는데도 그게 현 시점이에요. 저희가 처해 있는 실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신약이라고 해서 몇 조를 하는 시총 몇 조를 하는 미국의 기업이 만들어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다른 사람의 똥을 동결 건조해서 캡슐에 넣어놓은 게 첫 번째 치료제예요. 그거 다음으로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장내 미생물에다 무언가 하나를 딱 넣으면은 거기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단세지방산의 생성량이 많아지기 시작해.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미생물은 2,300개에 달해요. 근데 이 2,300개의 미생물들이 어떻게 해야지 저희 마일랩에 나와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지 적게 생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미생물을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2,300개에 달해 있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처음에 시작점을 딱 던져주면은 나비 효과처럼 그게 파생이 되면서 단세지방산이 많아진다라는 거를 유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가진 피마스라는 기술이고 요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몰라 일단은 그냥 그 사람 마이크로바이옴 다 없애고 항생제를 4주 동안 줘서 다 없앤 다음에 다른 사람 똥 그냥 넣어가 현 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자폐아들 치료제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 2상까지 가 있어가지고 아마 네바다주에 있는 대학인가 거기에서 임상 2상 하고 있는데 아이들 150명 정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건강한 아이의 변을 초코우유 성상으로 이게 애들이 캡슐을 못 먹으니까 초코우유 성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게 현 시점이고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게 피마스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 나비 효과를 만들면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관여한 게 지금 희대의 불치병으로라고 이야기들 하는 뭐 자폐부터 우울증부터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뭐 폐쇄성 폐질환부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1조가 넘게 투자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 마리스랑 미국이랑 유럽 쪽은 이미 개인 맞춤형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뭐 제가 아는 그룹들은 북유럽 쪽에서는 사람이 이제 패치해가지고 드라이블러드 이제 피 조금 해가지고 보내면은 혈중에 있는 농도 측정해서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성 식품 다 나가고 개인 맞춤형으로 뭐 나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맞는 이제는 특히나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갈 거라고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TV를 보던 세대와 유튜브를 보는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존의 기성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TV를 보는 세대는 몰라요. 그냥 9시에 뉴스 하는 거고 뭐 토요일 저녁 6시에 무한도전 하는 거고 해가지고 틀어주는 거 그냥 보는 세대인 거고 유튜브 세대는 더 이상 그거를 거부하는 세대예요. 나는 나한테 재밌는 거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거 골라볼 거야 라는 세대인 거고 그 세대는 인터넷상에서 플랫폼상에서 앱상에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요. 배민을 키면은 내가 자주 주문했던 거, 내가 좋아할 법한 거, 내가 자주 주문했던 거를 봤더니 너는 이런 식당을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추천해. 화장품을 봤더니 너는 이렇게 하니까 쿠팡 들어가면은 당신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저거예요. 쫙 추천돼서 나오는 그 세대가 이마트에 가서 매대에 가서 몸신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나는 뭐 글루코사민이 필요하지. 이런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그냥 뭐 하나 보내주면은 주주주주주주 다 해줘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 나는 그것만 먹으면은 훨씬 더 건강해져야 되는 세대가 5년 10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미국이랑 유럽 쪽은 이미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슬레가 페르소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개인 맞춤형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이미 매출이 내후년에 5천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메이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함께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아메이랑 생각하고 있는 것도 동일해요. 아메이 글로벌과 6년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천을 해줘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전에는 가게가 많았어요. 식당이 간판도 중요했고 안에 이제 테이블도 좀 좋아야 되고 서비스 직원 교육도 잘 돼야 되고 음식도 맛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기준이었다면은 요즘에 남은 거는 배민의 평점밖에 없어요. 배민 아래로 다 귀속됐어요. 이제는 식당들이 간판도 없어요. 안에 테이블도 안 나요. 배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식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정확도를 가지고 내가 당신의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데이터를 봤더니 당신의 3년 뒤에 당뇨의 발병률은 이렇고 당신의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은 3년 뒤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 사람의 3년 뒤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이거를 먹어야 돼 저거를 먹어야 돼라는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디에 가가지고 뭐를 사 먹는 시대가 아니라 나를 라이프 코칭을 해주는 기업과 그 플랫폼 아래에 완벽하게 종속이 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구도인 거고 그런 맥락에서 구글 벤처스의 빌 마리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서 마이랩과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단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3만 건에 육박하거든요. 아메이 이전에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5년 동안 엄청난 연구를 하면서 모은 게 4,000개예요. 4,000례를 모았어요. 5년 동안. 한국 아메이가 제품을 출시하고 1년 만에 3만 례가 모였어요. 이런 속도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아가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메이가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에서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3년 뒤에 당신이 어떻게 되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라이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컴퍼니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년간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데이터베이스를 10만 건, 100만 건을 모았고 그 데이터베이스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들고 사람들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글로벌 아메이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거 자료를 없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직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미 페르소나나 이런 회사들이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설문과 의료 기록을 봤을 때 당신은 이런 식품을 먹고 이런 건기식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해야 돼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에 나와버리고 나면은 그때 가서 아메이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랩과 마이웰네스앱의 시작이었고 5년간 연구를 한 게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5년간 저희가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아메이가 완전히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오는지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준비하는 게 이 마이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요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랩이 도대체 뭐냐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내용들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있죠. 단세지방산이거든요. 왜 단세지방산이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대사체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논문을 보신 분들은 아세요. 수천 개에 달하는데 왜 그중에 꼭 단세지방산만 가지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단세지방산이 뭐냐 하면은 단세지방산은 여러분이 식품으로도 먹을 수 없고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으로도 먹을 수가 없고 심지어 저 자신 사람도 못 만드는 물질이에요. 오롯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밖에 못 만드는 게 단세지방산인데 이 단세지방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장세포가 살아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이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이 없다면 장세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해가 되고 그렇게 됐을 시에 장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장벽 사이로 똥 안에 있는 물질이 들어가고 이게 내독소증이라고 해서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한다라는 건 알려져 있고 그만큼 이 단세지방산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논문은 되게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콜라나 밥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식후 혈당이 150, 180이 가면은 우리 몸은 이 당을 빨리 어딘가로 보내가지고 다시 90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끈적한 상태로 남게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을 하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 당을 빨리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저희 몸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가지고 글라이코겐을 만들면은 저희 몸에 너무 좋아요. 근육도 늘어나고 간도 건강해지고 아니면 또 하나 선택지는 지방에 보내서 갖다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든 근육으로 보내고 싶은데 우리 몸은 자꾸 그거를 지방에다 갖다 쌓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영양소가 근육이랑 간으로 가고 단세지방산의 양이 적으면은 이거를 지방에다 갖다 쌓는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높게 유지해야 되는 엄청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하고 전신의 염증 조절을 하는 게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방대한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인데 그중에 100개도 못 키운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못 키우는 미생물 중에 하나예요.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인데 얘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이 매년 열리는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마라톤을 뛰기 전에 체변을 하고 저희 마일랩처럼 체변을 하고 마라톤을 뛴 다음에 체변을 했어요. 마라톤을 뛰는 중간에 어떤 미생물이 증가하는지를 본 거예요. 봤더니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특이하게도 마라톤을 엄청나게 잘 뛴 사람들에게서 많이 증가를 한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을 떼어가지고 어렵게 키워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미생물이 얘는 뭐를 하냐면은 얘가 하는 역할은 얘는 락테이트라는 물질을 먹고 프로피오네이트라는 걸로 바꾸면서 먹고 사는 애인 거예요. 근데 이 락테이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이 젖산이거든요. 락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을 이 미생물은 먹고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프로피오네이트로 바꿔주면서 운동 능력을 엄청나게 좋게 해주는 게 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인 거죠. 아마 5년, 10년 뒤에는 저희가 이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로 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요거 미생물 하루 먹는 양 생산하는 게 거의 한 2,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만드는 게 그만큼 생산이 어려운 게 이런 미생물들이 현실이에요.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밝혀냈어요. 뭐 대장암 걸리는 사람들은 후소박테리움이라는 뉴클리아톰이라는 미생물이 되게 많다는 건 아는데 걔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칼리박테리움이 적다라는 걸 알아요. 피칼리박테리움만 늘려주면은 염증성 장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건 아는데 못 키워서 못해요. 그게 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똥을 통째로 넣어주는 게 현 시점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장안에 미생물이 2,000개가 있고 뭐 프로바이오틱스는 그중에 뭐 몇 개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 비피도박테리아는 도대체 뭐고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중요한 게 뭐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뭐를 봐야 돼? 라고 과학자들이 궁금해했고 그거를 딱 본 게 뭐냐면은 이 2,200억 원짜리 프로젝트 안에서 했던 이 내용이에요. 이 연구의 결과 논문이 네이처지에 나온 요 논문인 거고 요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저희도 이 당시에도 이게 2011년, 12년 그러니까 지금 10년밖에 안 된 논문이에요. 엄청나게 신생 연구인데 이 논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미 여러 기업들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란 장 안에 유산균이 많고 비피도박테리아가 많고 뭐 LB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의 레이쇼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비피도박테리아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이게 저희가 다 가지고 있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고 그게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환인 거고 다 그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떡하니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다양성이 높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거는 높일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숲이 있어요. 한국에 어딘가 이렇게 숲이 있고 뭐 노르웨이에 어디에 숲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한 숲의 기준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숲에 여러 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건강한 숲의 기준입니다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소나무만 있어도 안 되고 병해충이 왔을 때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만 있어도 안 되고 전나무만 있어도 안 되고 풀만 있어도 안 되고 나무와 꽃과 나무 종류가 많아야 되고 그러면은 소나무가 많은 게 좋아요라고 하면 소나무 갖다 심으면 되는데 숲에 식물이 다양한 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뭐를 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 다양성을 높여보자라고 시작된 게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를 아메이의 그 당시에 만났던 뉴트릴라이트의 부사장인 폴 시라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러면 다 한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는 다양성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방법이 없을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아메이 고객분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게 전 세계 유니크 거의 올리 프로덕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고 그게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는 게 왜 어렵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드시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타일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거는 사람의 유전자에 피팅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유전자는 99.9%가 동일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타일레놀이 타겟팅하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 작용 기전이 있는데
이거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타일레놀은 먹으면은 모든 사람이 약발이 들어요. 약발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일레놀은 그 유전자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2세 아이가 먹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시든 타일레놀은 약효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약품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달라요. 심지어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도 30% 이상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나고요. 이게 그 논문 결과예요. 텀바그 에랄이라는 과학자가 2006년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에 낸 논문인데요. 자기 자신도 문제는 자기 자신도 달라요. 자기 자신도 계속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변하는 데다가 모노지고틱, 일란성 쌍둥이, 다이지고틱,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엄마,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엄마조차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유의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일레놀처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겠다라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또 하나는 의약품처럼 태어날 때 받은 유전자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내 미생물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1년 주기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면서 계속해서 맞춰가야 된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어려움이지만, 이게 저희도 그렇고 아메이도 그렇고 체변부터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을 해야 된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운 거 알고 저희가 고생시키려고 제품 출시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5년 뒤가 되면은 미국이랑 유럽은 이 어려운 것들을 하면서 이미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서 1조 원을 들이붓고,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고, 미국이 다시 한번, 미국이 의약품이라는 거에 모든 거를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80%가 미국 회사거든요. 의약품. 그 바이오라는 시장을 다 가져갔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이라는 바이오 시장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발을 하고자 만든 게 이 제품인 거지, 굳이 고생시키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논문이 수천 편이에요. 너무 많아요. 다양성이 비만인 사람에게서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는 이미 논문으로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근육 증강에 있어서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근육 증강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논문도 많이 있고, 이번 연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놓고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더니 IQ가 높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논문도 있을 정도로,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 건강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최정점에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거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피마스라는 거를 정말 간단하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그 암 환자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되게 돈이 많이 들지만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암이 걸리면은 요 간 암세포를 바이옵시 생검을 해가지고 조금 떼어낸 다음에 그거를 연구실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양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간암 세포를 12개, 24개로 만드는 거죠. 배양을 하면서. 그리고 요 각각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간암 세포가 12개가 됐잖아요. 그럼 기존에 시판하고 있는 약 중에 12개를 골라서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간암 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항암 치료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보편화가 안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고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암세포를 가지고 와서 밖에서 키워내가지고 치료제를 골라가지고 준다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분변 시료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12개로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1번부터 6번까지를 제품을 미리 한 번씩 다 넣어본 다음에 3번이 들어갔을 때 다양성과 단세지방산이 가장 많이 높아지네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이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6개의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생물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6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40가지의 다른 배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80명의 분변에다 피마스에다 넣어서 3,000개 이상의 테스트 세트를 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조합을 짜가지고 6개를 개발하는 데만 2년이 걸렸으니 이거를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6개를 막 섞어 드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약 회사들도 요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달려드는 이 플랫폼에서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핀포인트를 해서 드렸는데 그거를 섞어 드시면은 이게 진짜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요구르트만 드셔도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가 나온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면서 겪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걸 섞어 드신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를 하시면서 꼭 이게 엄청나게 팬시한 기술로 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믿고 그렇게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이게 그 결과예요. 지금 저희가 1차 분석, 2차 분석을 하신 분들이 요 자료를 준비하던 시기에 500분이 넘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81.45%의 분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도 정말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유의차라는 게 의약품을 개발을 함에도 손색이 없을 수준으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81.45%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20%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현재 저희도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고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100%에 육박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저는 의약품 개발의 기준점이 70% 이상의 사람에게서 효과가 나면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80%가 넘는다는 거는 이미 의약품을 넘는 수준인데 아메이 고객분들의 기대치는 사실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95%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개발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근 논문 중에 그 아마존에 가가지고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의 변을 가져다가 분석을 했더니 지금 현대인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3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높이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인스턴트 식품 아예 안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라든지 유화제라든지 방부제 같은 것들, 이 방부제라는 것 자체가 식품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식품 안에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라고 넣는 방부제를 여러분이 계속 장에다 넣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거라고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어린 나이에 많이 사용을 하셨다든지 이러면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은 상태로 완전히 피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일랩을 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양성이 훨씬 더 높으세요. 어린아이들 장내 미생물 다양성 분석 들어오면은 바닥이에요. 다양성이. 예. 그럴 정도로 어린 나이에 항생제 투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고 나면은 저희의 면역 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피팅을 하게 되고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저희 몸의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넣어서 다양성을 계속해서 높여주지 않으면은 다양성은 다시금 떨어지게 되고 무언가를 높여주고 다시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주 먹는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것만 섭취를 해도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자주 먹는 이런 해열제나 진통제나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당뇨 약이라든지
정신과 약만 먹어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붕괴된다라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이제 저희 데이터인데요. 요게 저희 19,000명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알코올을 장에다 매일같이 넣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더 요즘에 충격적인 거는 코비드-19 감염. 요즘에 코로나 다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저희의 면역세포가 활성을 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1차적인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인펙션이 오게 되면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유의적으로 떨어진다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백신만 맞아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극도로 어려운 거고, 여러분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상위 30% 내에 포진해 있다라고 하면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이 30% 안에 있는데 내가 상위 25%였는데 20%가 못 올라갔어라고 아쉬워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30% 내에 포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니까 30% 안에다가 유지를 시켜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높아지면은 뭐 논문은 많다. 논문에서는 뭐 IQ도 있고 비만도 있고 근육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그러면은 이 아메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넥스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일랩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은 연구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연구 내용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쥐한테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항생제를 조금 줘서 떨어뜨려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성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쥐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낮은 쥐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동일한 양의 더블 X를 먹이고 동일한 양의 오메가3를 먹이고 동일한 양의 아세로라씨를 먹여봤어요. 그러고 나서 혈중을 분석을 해봤더니 동일한 양의 더블 X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높은 쥐가 면역력 증가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메이의 탑10 셀링 제품에다가 전부 다 피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메이에 들어오시는 분이 마일랩을 통해서 다양성을 높여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메이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모든 건강기능성 식품의 효용 가치가 30-40%씩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는 아메이의 뭐 더블 X랑 치약만 써야 이렇게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아메이의 베스트셀링 제품에다 다 피팅을 시킴으로써 마이랩이랑 마이웰네스랩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은 어떤 건기식을 써도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 이거는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도 제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내고 먹음에도 불구하고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마일랩 플러스의 프로그램인 거고, 요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축적뿐만 아니라 마이랩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아메이의 건강기능성 식품의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유니크하게 만들어서 모든 제품이 개인 맞춤형으로 포지셔닝이 되게끔 하는 게 이 마일랩은 바닥을 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웨이처럼 바닥을 깔아놓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고요.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건강기능성 식품 뭐 예방적 접근의 핵심이다.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이 아메이에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프 코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회사는 다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는데 3년 뒤에 당신이 이래요 저래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요 저거 먹어야 돼요. 배민처럼 되는 거죠. 그 플랫폼 아래로 모든 건기식 회사는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플랫폼의 정확도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가장 좋으냐로 사실은 전부 다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일랩을 통해서 쌓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5년, 10년 뒤에 아메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봤더니 당신의 마이 웰네스 랩을 봤더니
당신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어야 돼. 락인이 걸려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돼.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락인이 걸려 있는 것과 동일해요. 예. 카카오톡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다 여러분이 넣은 데이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시질 못하잖아요. 이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에다가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2년, 3년을 넣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나에 대한 알고리즘과 나의 미래의 건강에 대한 예측을 전부 다 날리고 새로 시작한다? 여러분이 라인으로 아무도 못 가요. 네이버 라인으로 아무도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고 아메이의 비즈니스 구조를 5년, 10년 뒤에 이렇게 꿈꾸고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아메이가 얼마나 선구자적으로 파이어니어링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답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아메이에서 제품 개발을 끌고 있는 김경진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 대표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리더님들이 너무 이해를 하시고 호응이 좋으시니까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제가 막 느껴지거든요. 네. 너무너무 오늘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지 대표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뎁스 있고 브로드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제품 개발, 어떻게 마이랩을 개발하게 됐는지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 제품 개발하고 나서 출시한 뒤로 정말 질문이 많으셨어요. 365가 좋아요? 마이랩이 좋아요? 균수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종류가 많은 게 좋은가요? 정말 많은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개발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그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그 건강식품 개발만 지금 한 22년, 23년째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계속 건식만 개발을 했었어요. 처음 법이 나오기도 전부터. 저는 이전 회사는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한 15년 정도 제품 개발을 담당을 했었고, 지금 여기 아메에서는 7, 8년 정도 지금 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자, 보시면은 처음 첫 줄에 있는 요거 보시면은 네, 죄송한데 이게 맨 위일까요? 네. 자, 요 줄에 있는 요게 지금 일반적인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예요.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에 좋은 유산균 제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이제 컨셉을 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굉장히 조금은 심플해요. 이런 프로세스로 제가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검증을 단계별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한 200개 넘게 출시를 했었어요. 제품을, 건강식품을.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마이랩처럼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메이에서는 저희 뉴트리라이트에 브랜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빽빽하게 적힌 도큐먼트가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할 때 뉴트리라이트의 필라소피에 맞아야 된다. 마크로 영양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이크로 영양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원료는 쓰면 안 되고, 근데 쓰면 안 되는 원료들이요. 환경이 안 좋아서. 물론 사람들한테 조금 해가 될 수도 있는 원료도 다 뺐어요. 우리나라 법규랑 전혀 상관없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정말 브로드하게 모든 거를 다 하나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개발자로서는요 너무 까다로워요. 막 그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예예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예 거기다 물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나중에 정말로 그 프로토콜이요 하나씩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뉴트리라이트의 저의 정신, 정말로 사람들한테 건강한 자연을 생각한 지구를 생각한 포뮬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피카시 도우즈라고 해서 그 효능이 정말로 발현될 수 있는 그 도시지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정말 많이 보내야 돼요. 저희가 로컬에서 제품 개발하지만 모든 승인은 글로벌에서
사실 다 진행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맞추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자, 컨셉까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만약에 장에 좋은 유산균이 이게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면 제가 그 전에 그 유산균에 대해서 논문을 막 찾아봐요. 막 나와 있어요. 유산균이 어떤 좋고 여기는 이게 장이 어떻게 좋은지 막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완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한 번 더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 효능을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품 개발이 나오는데 저희가 마이랩을 출시를 할 때는요. 처음부터 이런 레퍼런스가 기존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논문은 장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유산균을 먹었더니 이만큼의 효능이 있었다. 끝. 근데 저희는 뭐냐면요. 각각의 한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이 뭐야? 누가 그런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죠. 벌써 이제 5년 전으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용감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질문도 들었어요. 아무런 백데이터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런데다가 그때의 질문은 자, 이런 기술이 있기는 해. 사람마다 그렇게 지금 다르다는 거를 지금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는 기관이 있어?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당시에는요. 마이크로바이옴 하나 분석하는 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까지 막 갔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그만큼 상용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입사할 때 글로벌 아메 연구소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글로벌 친구들이 다 같이 찾았어요. 글로벌리 누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분석을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 햄도 지금 한국이 나중에는 선정이 됐지만 유럽 회사랑 글로벌 회사들이 다 사실은 약간 비딩 형태에 있었어요. 다들 날고 뛴다 하는 그런 유명한 분석 기관들이 있었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게 끝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정된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햄파마. 다시 한번 저희 박수를 좀 한번. 네. 저희가 글로벌의 연구원들 보면요.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정말 다 유수한 아이비리그에 좋은 대학 나오는 석박사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 친구들이 다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어떤 기관이 가장 우리 아메이 사업자분들의 성공에 기여를 하는지, 아메이 필라소피에 가장 잘 맞는지 다 평가를 했는데 그 유수한 다른 유럽국 그 기관에 대비해서 한국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햄이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마켓을 처음으로 런치를 해야 될지 그것도 정해요. 굉장히 뎁스 있게 뭐 하이레벨 뭐 예를 들어 뭐 VP 다 오셔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어떤 마켓이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가장 잘 이거를 받아들이고 잘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근데 그때 뭐를 보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너무 어렵다요. 지금도 막 저희가 막 강의도 하시고 지 대표님 얘기하시지만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딱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만큼 지식 수준이나 어떠한 날리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야 되고 이거를 잘 소화해서 사업까지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마켓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한국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글로벌에서 한국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 대한 믿음이 정말 큽니다. 리더님들의 정말 그 파워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글로벌에서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맞는지 부분이 한국에 어쨌거나 햄파마라는 기술이 있다. 거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균주도 굉장히 300종에서 다 스크리닝을 해서 가장 세이프하고 기능성이 조금 인정된 그런 균주를 다 찾았고요. 자, 배합이 맞는지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데요. 아까 잠깐 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0개의 배합이 있었어요. 이거를 40개 배합을 어떻게 골라요? 어떻게 골랐냐면요. 각 한 사람의 그 분변의 똥에다가 40개의 배합을 다 쳐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또 40개를 다 쳐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40개를 다 쳐줘. 그러고 나서 결과를 다 읽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까? 나중에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딱 보면요. 나는 내 번호에 해당되는 거를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읽고 최종적으로 배합비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인체 실험을 했어요.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저희가 6그룹을 나눈 게 잘 효능이 있는 건지 저희가 이분하게 잘 그 사람들이 1번만 굉장히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번이 골고루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로 검증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이 제품의 개발이나 그 마이랩이나 일반 유산균하고는 정말로 그 컨셉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5 제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만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365 제품이라고 하면 자, 개인 맞춤형 마이랩 제품은요. 본인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딱 이것만 드릴 때 장내 균총을 물론 분석을 하지만 배변 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 대사산물이라든지 식사 습관 모든 거를 여쭤봐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것에 대한 솔루션을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가지고 물론 이게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지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유산균 먹고 나서 나머지 걸 신경을 안 쓰면 그것도 다시 돌아오면 타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맞추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 자, 보시면요. 이게 한 사람일 건데 이분, 자, 이것도 유산균이에요. 자, 보시면은 아이고. 네. 같은 이거 다 유산균 먹은 결과거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사실은요. 요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XX 여기요. 이거는 그냥 이거 드시는 거나 이런 유산균을 드시는 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안 드시는 거나 크게 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별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거죠. 이분 그 유산균 종류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 이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분은 그 보시면은 처음 맨 밑에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나온 양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것부터 굉장히 높은 것까지 이렇게 갭이 크잖아요. 이분은 이 갭이 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그래도 약간의 그 톨러런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그냥 그런 대로 뭐 수미양가 하면 한 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수미양 가면 어떤 유산균을 드시면 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유산균을 드시면 술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뭐냐? 자기한테 딱 맞는 거를 드셔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오타나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유산균 저희가 이제 요거는 한 사람 그 아이디 번호고요. 쫙 해서 이분한테 이제 40개를 다 트윗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저희가 탑 10까지만 이제 뽑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올라갈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붉은 게 좋은 거고 파란색 해서 노란색으로 내려갈수록 좀 안 좋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빨간색. 자, 빨간색이 많은 분을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사람은 한 2개 정도 있고 그죠? 2개. 근데 빨간색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보시면은.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면은 자, 이분 특히 자, 1호 2호분 이분 보세요. 다 파란색이나 자, 노란색으로 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정확하게 본인한테 맞는 유산균을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아니또한 되게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빨간색이 좋다 말씀드리려고 해서 왔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유산균을 드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균주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300개의 모든 균주를 다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중에서 이제 6개만 저희가 이제 선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40개의 배합을 그 6개의 레이셔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6개의 배합을 선정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피마스 테스트 하나 하는데 지금 5주 정도 걸리잖아요. 저희가 보세요. 자, 나중에 9,000개의 피마스를 했습니다. 진짜 몸으로 때운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런데다가 저희는 연구자들은 한 번 실험한 결과 잘 안 믿습니다. 3번은 해야
그러고 나서 그걸 봐서 그게 비슷해야 그 결과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양의 이런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결과를 검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딱 나에게 맞는 이런 유산균을 개발을 해서 그 나중에 효과까지 다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리더님들이 잘 보시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 그 제품에 어떤 유산균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1번 리더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1번 받으신 분이 근데 옆에 있는 분은 2번 받으셨는데 2번에 6개나 들어가 있는데 저는 2개밖에 안 들어가서 속상해요. 이렇게 근데 속상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저한테 여쭤보잖아요. 저희한테 과학자한테 왜 저는 1번이고 왜 제 옆 리더님은 2번입니까? 여쭤보면요. 솔직히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그 솔루션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데이터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게 저스트하게 맞는 거예요. 딱 지금 상태에서 요걸 드셔야 되는 거고, 옆에 있는 리더님은 이게 더 맞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2개, 5개 큰 의미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제 유산균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 세이프티, 안전성이 다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허 등록이 된 그런 균주랑 그 어떠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그 위주로 해서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보시면은 본사 뉴트럴리티 연구진과의 협업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그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로컬에서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 모든 게 다 본사 연구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5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프로젝트를. 그때만 하더라도 저 바이먼슬리 미팅하자.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 컨셉 개발이나 뭐 어느 연구진이 잘해 이런 걸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얘기를 막 논의하고, 그럼 언제쯤 다시 이걸 선정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2년은 어떻게 했냐면 거의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그 시간이면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애들이 어렸어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 막 밥하고 뭐 조용히 해라. 너 엄마 엄마 했는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방문 열어서도 안 되고 막 엄청 하고 나서 그때 막 또 데이터 정리를 하는 거야. 다다다다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거 아직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준비해서 어떻게 말해야지 얘네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막 그 작전을 짜가지고 매주 이렇게 막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정말 유수한 연구자들이기도 하고요.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했다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진이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진입니다. 진이 너는 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레셔너를 좀 줄 수 있겠니? 야 다른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해? 하면서 진짜 집단 질문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날은 사실 화요일마다 한 12시 1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논문을 왜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혼자서 막 또 회로가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2년 동안은 정말 글로벌 친구들하고 정말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프리바이오틱스가 그렇게 많이 저희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개인 최적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요. 네, 반려균이요. 네, 요새 진짜 반려묘, 반려견 되게 많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딱 중2가 됐거든요. 쌍둥이에요. 그거 아시죠? 왜 북한이 왜 남한에 못 들어오신지 알죠?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리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지금 고양이가 2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려묘 2마리가 새로운 제 자식 같아요. 예.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이제 중2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방문을 뗐대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문 닫고 들어가면요, 엄마 못 들어오고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고요. 학교 갔다 바로 방으로. 엄마는 방문 앞에 이제 밥을 갖다 주는. 그래서 조금 약간 마음이 그랬는데 반려묘가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훈훈하고요. 다시 조금 더 사랑이 느껴지고 막 온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가 반려균,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자분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좋게 하자라고 했는데, 자, 저희가 이것 좀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반려견을 좀 도와서 저희의 건강이나 리더님들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말씀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하면서 이어서 바로 질문을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면 FAQ 시간을 같이 네, 저희가 사실은 지 대표님하고 정말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표님과 제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연을 가다 보면은 그때그때 나오는 질문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정리된 건데요. 먼저 제가 김경진 부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면은, 이 장내미생물 분석이 이제 요즘에 병원에서도 나오고 회사에서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이랩의 특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예. 네, 여기도 좀 나와는 있지만요. 보통 온라인이나 병원에 가시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아무리 좀 좋은 균이 있어도요, 그 균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일을 하는 균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클래스 학교 가면은 요새는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많지만 거기서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하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트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애들은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아까 말씀하셨던 단세지방산을 많이 내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생물도 분석하지만 플러스 정말로 일을 하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내는 그런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저도 저희 연구 이거 개발 초창기에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사체랑,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같이 해주는 회사들 많이 탐색을 해봤는데, 그 영국에서 그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 하나가 한 399불 정도, 제품 하나에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45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 거의 유일했고, 그거 외에는 마일랩이 저도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질문 무척 많으세요. 아까도 저 뒤에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존에 섭취하던 유산균이 있는데 맞춤형 솔루션이랑 같이 섭취해도 괜찮은가? 이것도 좀.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첫 단계로 제안드리는 거는, 일단은 그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드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한번 보세요. 점수가 괜찮다, 높다 그러면 그냥 유지를 하시는데, 만약 점수가 안 좋다 그럼 이제 마일의 번호 드리는 걸로 좀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 분석을 할 때 여러분이 변을 보내주시는데, 365를 이미 드시던 분이 변을 보내주시면은 사실은 365를 드시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이 맞춤형 솔루션이 얹어진 걸로 피팅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365를 끊고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다른 거 뭐 W나 뭘 드시면서 그냥 하시는 거면은 거기에다가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끼리 서로 조금 그 안타고니스틱한 그 애들끼리 서로 이게 기량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품 두 개를 하나는 아침에 드시고 하나는 저녁에 드신다든지 이렇게 좀 텀을 나눠 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네, 그다음 질문은요. 제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 지방산의 수치는 단세 지방산 자체의 비율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그 단세 지방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까요? 네. 자, 아까 이거 질문이 많아서 아까 살짝 설명드리기는 했는데요. 그 아까 설명했으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먹으면은 모든 탄소는 6탄당 중심으로 돌거든요. 그 글루코즈라는 게 이제 6탄당인 거죠. 그걸로 도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탄소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막 쪼개져서 나오는데 6개까지를 저희가 단쇄,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탄소가 6개까지 끼워져 있는 거 2개에서 6개 사이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인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물질이 뭐냐면은 요 물질을 딱 섞어 놓으면은 그게 그 변 냄새의 원천이에요. 그게 딱.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 식품으로 드셔보신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식품으로도 절대 먹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모르겠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아몬드 트리를 보면은 아몬드 열매를 딱 따면은 거기서 이제 사실은 똥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뭐지? 그 은행나무. 은행 떨어지면 이제 그게 뷰티르산이 많은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의 냄새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다 저희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은 미생물이 이제 한 1에서 2kg가 있죠. 30조 가까이 미생물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3에서 10g 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거를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건기식으로 먹을래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은 그거는 오메가3 큰 거 500ml짜리 캡슐을 20개 정도 그 똥냄새 나는 그거를 이제 안에 담아서 드시는 양이 저희 장내 미생물이 하루에 하는 수준의 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희 장내 미생물밖에 의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을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듀얼 분석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마이랩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그 지표를 볼 수 있는 건 이 마이랩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휴, 저희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대표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분석하시는 거요? 제가 분석하러 키트 다 보냈는데 그 5주 동안 제 환경 변하면 어쩌실 건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이런 질문 되게 많으신데 5주 만에 그렇게 급속하게 변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5주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그 5주 사이에 장내 미생물이 드라마틱하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요즘에 저희가 뭐 그 면역 세포도 옛날에는 뭐 T1, T2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T1이랑 T2가 연결돼 있고 중간에 하이브리드 타입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계로 밝혀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딱 했다가 딱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저희가 분석 안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키트를 내놨는데 택배가 안 가져가서 하루 이틀 있다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나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가 아메이랑 연구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이거를 저희가 40도씨 인큐베이터에 변을 넣었다 뺐다 30도씨 했다 저희가 시골에 보냈다 받았다 다 하면서 이 변시료가 실온과 한여름의 40도 상태에서도 11일에 걸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도출된다라는 거 검증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거기에다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대 그 통계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하버드 의대 뭐 저기 익스플레이너블 AI까지 도입한 기술들을 다 넣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문제는. 예. 아니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키트는 지금 이게 받아보시는 키트가 사실은 저희가 버전이 한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개발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통 열심히 이렇게 숟가락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사실 좀 작았어요. 네, 작았는데 이게 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닿는 것도요. 이게 그래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저는 변 샘플링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부담감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키트를 사용해서 그냥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 회사 화장실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다 얘는 이게 좋네, 이건 나빠서 이걸 바꿔 이런 걸 다 한 건데 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디자인을 했잖아요. 근데도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참 재밌어요. 내가 실제로 내 변을 보고서는 그걸 뜬 다음에 잘 잠가서 넣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인데 그 상황에 딱 가니까요.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걸 해서 빨리 넣어가지고 빨리 해서 빨리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이렇게 보니까 빨리 버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딱 했는데 딱 처음에 잘 잠가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를 택배를 다 돌아다녀서 딱 헤매 갔는데 헤매서 딱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똥물 샜습니다. 다 이게 서큘레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잘 잠글 수 있지? 그래서 저희가 딸깍 소리가 나도록 다시 디자인을 바꾼 거예요. 저 몰드에 그 나사선이 있어요. 그거 다 바꾸고 그때 오링 다시 바꾸고 그다음에 숟가락도 이렇게 작으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딱딱하고 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걔 어떻게 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계속 몰드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3만 건 정도 쌓이다 보니까 더 작고 더 간편한 걸로 계속 바꾸려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이거랑 비슷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있다고. 거기는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가면은 그 통이 들어 있어요. 그 베스킨 라빈스 파인트만한 통이 거기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옷걸이를 가져오래요. 그럼 옷걸이를 이제 접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옷걸이를 구부려 가지고 변기에다 놓고 거기다 그 베스킨 라빈스 통을 낀 다음에 거기다 채변을 해서 뚜껑을 닫아서 보내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시스템인 거고, 예. 여기 예.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CJ가 첫랩을 이제 인수를 하시면서 거기 첫랩과의 그 차별성은 뭔가요? 이 질문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예전에 그 첫랩이라는 CJ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시했던 PBO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차별점은 뭐냐면 PBO랑 저희는 이제 백그라운드 알고리즘 자체가 다릅니다. 그 PBO는 예전에 그 나왔던 논문에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그 논문에 기인해서 3가지 유형에 맞는 그냥 일반 프로바이오틱스가 제공이 되는 그런 타입이었던 거고, 저희처럼 피마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넣어보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미리 분석해서 나가는 타입은 아니었던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3가지 타입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현재 그 제품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마스와 같은 전 세계 몇 개 없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복제가 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치를 예측을 해서 나가는 프로그램은 마이랩이 유일하고, 아까 보신 대로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바이오틱스가 유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임상으로 증명을 한 제품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예,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 밸러스 365 드시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좀 답변을. 예. 네. 일단은 저희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유산균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해보시고, 일단은 개인 맞춤형으로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마이랩 맞춤형 유산균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유산균, 저희 다이어트 유산균도 있고 면역 유산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는 드시는데 저희는 이거를 약간 그 번갈아 가시면서 좀 드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근데 이거에 좀 약간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이 법규가 있잖아요. 굉장히 스트릭해요. 그런데 그 법규에서 보면은 최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도세이지를 100억 CFU로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뚜껑이 있어요. 어퍼 리밋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는, 이제 그 다 같이 드시는 것보다는 제품 하나 그래서 합쳐서 100억이 넘으면 조금 안 되기는 돼 있거든요. 좀 속상한데 지금 이제 아직 우리나라 그 법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여러 개 드시지 않는 거를 좀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마이랩 섭취하시고요,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님?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요거트나 일단은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유기산을 만들고 수분 섭취라든지 장의 안정화에 되게 큰 기여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게 되면 순간적으로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섭취하시던 제품의 양을 조금 많거나 적게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일랩 데일리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섭취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3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매일같이 조금씩 드린다든지 그게 이제 혹시 지속됐을 때는 솔루션이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알고리즘을 구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넥스 제품을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설사가 막 진짜 극심하게 뭐 1주 이상 2주 정도 막 탈수가 올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잠깐 스탑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베스트 7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